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척병원의 간호사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술을 하시게 되시면 병원마다 입원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다 비슷할 텐데 보호자분들이 요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시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입원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보조기 착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술이 처방 나서 수술 일정이 잡히게 되면 보통은 하루 전날 저희가 입원을 보통 오시는 편이고, 입원 준비 물품에는 보면은 세면도구나 수건, 개인용품, 속옷이나 개인 실내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구비가 돼 있어서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보통 환자분 발에 맞는 이제 슬리퍼보다는 실내화를 좀 선호드립니다. 실내화 같은 경우가 앞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실내화를 좀 추천드리고 슬리퍼는 좀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약 드시는 거, 환자분들 지병 있으셔가지고 드시는 약들을 꼭 챙겨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수술 전검사는 대부분은 전날 오셔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연세가 보통 좀 많으시거나 그 다음에 지병이 좀 많으시다 하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그 전에 오셔가지고 사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 입원을 오셨는데 혈액검사상에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 수치가 있으면 수술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헛걸음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연세가 고령이거나 지병이 많거나 하시면은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검사를 해놓고 가시기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수술 전 검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입원실에 입원 수속을 하고 올라가게 되시는데요. 입원실에 입원을 하면은 수술 전날에는 아무래도 특별하게 많이 하실 건 없으세요. 저희가 보조기가 이제 보통 환자분들 수술에 따라서 보조기가 지급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항생제 반응 검사를 해서 다음 날부터 쓸 수 있는 항생제에 대한 검사를 좀 시행을 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정부터 금식이 들어가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꼭 하셔야지 수술이 진행이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요거를 좀 제일 잘 지켜주셔야 되시고, 만약에 수술 당일날 바로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환자분들에 따라서. 그래서 수술이 오후에 진행되시면 오전에 오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금식은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물은 괜찮겠지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물도 안 되고 껌도 안 되고 사탕도 안 되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식이 안 되면 수술이 진행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수술 당일날 되면은 전처치를 좀 진행을 할 건데요. 병동에서 보통은 이제 수술실에 가게 되시면 굵은 바늘을 하고 혈관을 확보를 하고 소변줄을 달고 수술실에 내려갑니다. 신체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술 가운을 착용시키게 되는데, 보통 이제 속옷도 탈의를 하고 수술 가운을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틀니나 이제 안경, 장신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다 빼셨는지 확인을 하고, 매니큐어, 손발 매니큐어까지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식 유지는 수술 전 들어갈 때까지 유지되는지 꼭 확인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수술 당일날 아침에 이제 물을 굉장히 소량을 해가지고 혈압약이나 호르몬 제제나 이런 부분이 꼭 섭취해야 되는 약이 있으면 주치의의 판단하에 따라서 이런 약들은 물 소량에서 드시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보통은 간호사실에서 약을 챙겨 드리게 됩니다. 수술 1일차가 되면 보조기 착용하고 활동이 가능하신데, 이것도 수술 당일마다 환자분들 좀 다르신 게 4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활동이 가능하신데, 보통 오전에 수술이 끝나시면 그날 오후부터도 활동이 가능하시지만, 오후에 수술이 들어가시면은 그 다음 날부터 활동을 해드려서 요거는 환자분들마다 좀 개인차는 있으시고요. 어느 마디가 어떻게 또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날은 되도록이면 이제 수술 당일은 좀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편이고, 이번 기간 동안에는 혈액 검사가 보통 1일차, 3일차, 6일차에 총 3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염증 수치나 또 약을 드시고 하면은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염증 수치나 간 수치를 보통 확인하게 됩니다. 수술 후 1일차에 보통 MRI 촬영을 하고 병변 제거된 것과 전후를 비교해서 주치의에게 설명을 보통 들으시는 게 일상적이긴 합니다. 보통 수술하고 나오시면은 이렇게 생긴 이제 보통 배액관들을 달고 나오시는데, 앞에 이제 JP라고 돼 있는 이런 배액관을 저희는 주로 달게 되는데요. 이제 수술 부위에 나사못을 고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큰 해모박을 달고 나오는데, 그 보통은 나오는 양을 봐가면서 2, 3일 차에는 제거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환자분들이 빠르게 퇴원 원하신다 하시면은 4일차 요것만 빼시면 퇴원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컨디션에 따라서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퇴원이랑 이런 여부는 결정이 되시긴 하겠지만, 저희는 내시경으로 보통 수술이 다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배액관만 빼고도 충분히 퇴원은 가능하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4일차 이후 배액관 제거 후에는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하시고요. 보통은 실밥을 뽑고 가신다 하시면 저희가 감압술은 7일차, 유압술은 9일차에 실밥을 뽑아서 그때 이후에도 퇴원이 가능하시고, 일반적으로 저희 환자분들 보셨을 때는 일주일 정도 퇴원을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하세요. 퇴원 후에 일상생활 및 업무로 복귀는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저희가 한 5개 정도만 추려왔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흡수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실밥 빼고 나시면 간단한 샤워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탕에 들어가시고 하는 건 한 달 정도 지나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나 이게 탕에 가셔가지고 상처가 물에 오래 불거나 하면은 벌어질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있다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샤워도 하게 되시더라도 너무 상처 부위를 세게 문지르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조기 풀고 나면 코어 운동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운동이 필요는 하진 않지만 힘을 좀 길러줄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고 운동의 강도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운동의 강도는 환자분들마다 개인차는 나십니다. 서서히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운동을 좀 줄여 나가셨다가 조금 늘리셨다가 개인적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코어 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힘드시기 때문에 평지 걷는 것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수술 이후에도 나쁜 습관들을 좀 고치는 것이 좋고 허리를 숙이지 않고 무릎을 구부려서 물건 등을 집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담배나 술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회복 기간 동안에 약을 드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술을 드시게 되시면 간 손상이 올 수 있고 회복이 더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가 술보다 더 안 좋습니다. 담배는 어쨌든 간에 혈액순환에 방해를 좀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금연을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상으로 수술 절차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렸는데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